어제 아마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 등이 성주에 갔지만 별반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주 군민들이요, 지금도 사드 배치 철에 성주 투쟁이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촛불 시위도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이 지금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백악관 청원 서명 운동을 하고, 이어서 미국 대선 후보인 힐러리와 트럼프에게 사드 배치 관련 공개 질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 가서 좀 시끄럽게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의 방향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은 성주 군민으로 되어 있는, 지난번에 외부인 파동을 둘러싸고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 외부인 파동에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성주 군민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자, 성주 군민 중에서 외부인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회에서 농민운동 한다고 성주에 대학 다닐 때 주사파 운동 열심히 하다가 성주에 내려와서 한 20, 30년씩 된 사람들 제법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성주 군민입니까? 외부인입니까? 국민으로 분류하겠죠. 자, 그런 분들이 지금 이 투쟁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지금 뭘 주장하는가 하면 백악관 청원 서명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노래 헌법 제1조에 맞춰 율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 8시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대 공연이 있고 촛불 집회 시작을 알렸는데, 자, 성주 군민이 모여서 사드 배치를 막아내자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백악관 서명 운동을 갖다가 하자라면서 이장들이나 그 다음에 한글 교실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고, 새말을 해도 앞장서고 있답니다. 보수의 상징인 조직들이 한마디로 님비성 지역 이기주의적인 이슈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진보 좌파가 되어버리는 대한민국의 이념이 춤을 추는 현장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는 웃깁니다. 저는 정말 살기 좋은 농촌 평화로운 성주 땅을 좋아한다. 그런데 사드 이야기가 나온 후 손자가 사드가 들어오면 다른 학생들이 전학을 간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가면 어떻게 하냐고 울고 있다. 마음 편히 학교를 성주에서 다니게 해달라.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지사가 도청 뒷산에 가져간다 해도 한반도에는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성주 군민들이다. 자, 이 참말로 지금 웃기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주시가요, 이제 내부에 운동권과 연결된 사람들에 의해서 갈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악관 서명운동, 또 그리고 힐러리 트럼프 서명운동, 이제 이렇게 가면서 사드 공개 질의를 힐러리 트럼프한테 하겠다. 자, 이 두 사람은 사드고 나발이고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데 대해서 돈 더 내든지 안 그러면 그만두든지 하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건데, 거기에다 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동네에 사드가 들어오는 것보다 한국이 차라리 망해버리는 길을 택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까? 자,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전자파가 유해하다고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사드가 효력이 없는데 그걸 굳이 왜 갖고 오냐 하든지, 안 그러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 성주 군민이 중국 경제 보복한다 이야기하기 어려울 거고, 사드가 효력이 있던가 없던가 성주 군민이 한국 정부가 돈 주고 성주 군민의 세금 받아서 사드 배치하는 것도 아닌 마당에 말하기 할 거고, 이제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미국을 걸고 넘어져서 시끄럽게 만들어서 정부가 그 자신들의 뜻을 들어주길 바란다, 이렇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데모할 때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창피한 데 가서 시끄럽게 들어누워 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돈 받을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나 절 앞에 가서 들어눕는다든지, 동네 사람들이 다 다니는 그 사람 집 앞에 골목에서 그냥 빨가벗고 들어눕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돈 잘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끝까지 해보시고요. 그냥 이 나라 이 지역 이기주의에 대해서 갈 때까지 한번 가서 끝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역사에 남는지도 한번 정확하게 기록을 해봅시다. 자, 사드가 해롭다는 것은 전자파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이 생활 공간에 전자파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고 허용 기준이 중국의 100배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저도 이 뉴스 기사 봤는데요. 집 앞에 통신 중계기들, 이 스마트폰 같은 이런 이 통신용 스마트폰 같은 거 중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계기처럼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길게 이렇게 몽둥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 KT니 뭐니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옆에서 창이 있고 거기 학생이 공부하는데 두통과 구토에 시달려서 견딜 수 없다. 또 애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 옆에도 그게 있습니다. 노인정 옆에도 있고 아파트 정자 옆에도 있습니다. 자, 측정을 해보면 측정기계의 최대 측정치를 넘어서 버려서 측정 불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파가. 왜 그런 데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까? 자, 전자파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나쁘고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는 게 없는데요. 정부에서 허용하는 안전기준에는 압류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일부 선진국 민간단체들은 전자파 허용 기준을 우리의 10,000분의 1 수준으로까지 보수적으로 낮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의 유효성과 허용 기준 논란을 갖다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촌에 반경 수십 미터 안에 무선 통신 중계기가 20대 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스마트폰 중계기, 이동통신 중계기라는 거죠. 중계기가 거의 붙어있는 가정집의 전자파를 측정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외부에서 노출되는 생활 전자파의 20배 정도까지 노출되어 있는데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아침에는 심각하게 구토 현상을 느끼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전자파 측정업체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선 통신 중계기 옆에도요. 일상생활 전자파 노출보다 20배가 더 넘게 노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방을 쓰고 있는 아이는 계속 두통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아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냥 아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창을 청소하다가 보니까 바로 옆에 중계기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경기 파주에 있는 아파트 단지 옥상에도 주민들이 쉬는 정자에도 통신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게 중계기인지 뭔지 알 수 없어요. 커버를 씌워놔서 또 중계기가 높은 안테나처럼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맣게 그냥 사람 키 높이보다 더 낮은 처럼 되어 있어요.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래 말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는 아예 놀이터에 중계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아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입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부는 전자파 측정 결과 괜찮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아이들에게 괜찮을까요? 그래서 준재기 전자파 측정업체 대표가 저여봅니다. 자, 이 측정기는 2만 마이크로와트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측정기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방사되고 있습니다. 이래 말을 합니다. 자, 한 의사분은요. 어린이는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사율 흡수율이 어른들보다 높아서 같은 정도의 오염된 환경에 있더라도 어른보다 훨씬 더 오염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 비전리 방사보호위원회가 1998년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1천만 마이크로와트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해서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독일의 한 민간 단체는 1천 마이크로웨이브만 넘어도 경고 수준으로 제시를 했고 미국, 캐나다, 호주의 민간 단체도 비슷한 수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0,0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빌라, 놀이터 지금 이 방송에서 측정했던 모든 장소가 경고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자, 사람들이 자주 찾는 경기도의 한 카페 거리는요. 이 무슨 통신 중계기가 길 방향으로 바로 길 옆에 나 있는데 그러면서 전자파를 측정해 보니까 낮을 때는 13,000원에서 15,000원, 높을 때는 19,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우리 정부 기준이 왜 이렇게 높으냐, 이렇게 지금 의문이 생기는데요. 전자파가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전제하지 않고 있고,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인정해서 정한 나라의 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전자파 허용 기준에는 암 유발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에 중계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알 방법들도 없고 통신사도 끓입니다. 통신사가 이 중계기 설치할 때는 그 주변에 집주인들한테 돈도 매달 준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 영국은 정기적으로 전자파 민감성 연구를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전무하고 민간단체도 없습니다.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위험을 연구하는 곳도 없습니다. 정부도 민간도 아직 전자파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전자파에 점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온 길거리에 집에, 방에, 아파트에 깔려있는 무선통신 중계기의 전자파조차도 문제를 삼는 단체가 정부고 어디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괌까지 가서 측정을 하고, 한국에도 그린파인 레이더니 뭐니 해서 측정을 하고도 생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사드 레이더를 위해성을 말하고 싶다면 무선통신 중계기의 위해성부터 지적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실제 사드보다 스마트폰에서 훨씬 더 많은 전자파가 나온다는 사실이,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장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자, 요즘 여름입니다. 에어컨 안 틀면 견디기 어렵는데요. 저는 에어컨 안 틀고 집에서는 버팁니다. 이 방송하는 데서 너무 땀을 흘리면 방송이 안 되니까 잠깐 틉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집에서 안 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 에어컨이 있는데 마음껏 틀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나라는 가정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해서 에어컨을 틀면 전기가 틀은 양만큼에 비례해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기료가 몇 배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료 걱정에 에어컨을 못 트는데요. 근데 다른 나라들 가보면 여름에 에어컨 잘 틉니다. 누진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작년 여름 전기료 폭탄을 맞았던 백승호 씨는 에어컨이 있지만 한낮에만 잠깐 틉니다. 어떨 때는 식구가 다 차에 가서 에어컨을 틀기도 한답니다. 전기 폭탄을 맞은 것은 사용량에 따라 최대 11배까지 나가도록 요금을 매기고 있는 전기요금, 가정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입니다. 월 500kW까지는 1kW당 215원을 내지만 500kW를 총괄하는 순간에 709원으로 수직 상승하고요. 그래서 350kW를 쓰는 가정은 6만 원을 내지만 150kW를 더 쓰면, 그러니까 우리가 500kW를 넘기게 되면 13만 원으로 요금이 건춘됩니다. 그런데 이런 누진제는 가정에만 적용이 됩니다. 전기를 기업에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깎아줍니다. 자, 국민에게서 전기료를 걷어가지고 산업 또는 대기업에 주는데 이런 누진제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단체들은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은 법원은 2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대기업을 위해서 소비자가 전기료를 부담을 해줘야 됩니까? 전기료 누진료 문제 다음에 제대로 한번 다루겠습니다.